시골 맹지 보상금이 8천만 원 나온다고 해서 가봤는데요. 얼마 전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젊은 시절 사두셨던 전북의 맹지 텃밭 약 300평을 남기셨습니다. 워낙 시골 오지라 잊고 지냈는데 근처 국도공사로 보상금 약 8천만 원 통지서가 날아왔더라고요. 서류 절차 전에 땅 상태를 직접 확인하러 내려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찍고 겨우 도착한 그곳은 황당하게도 답초만 무성한 텃밭이 아니었는데요. 촘촘하게 펜스까지 치고 1억은 넘어 보이는 전원주택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제 땅을 누군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그것도 모자라 집까지 지어 살고 있었던 거였는데요. 마당에 들어서자 70대 할아버지가 나오더니 남의 집에 뭐하러 들어왔수? 가져간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며 제 소유라고 말하자 30년 동안 곱빼기도 안 비치더니만 여기는 내가 20년 넘게 농사지었으니 점유취득시효로 내 땅이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뇌정지가 오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법을 조금 아는 모양인지 큰 소리를 쳐대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곧바로 군청지적과와 경찰에 무단점유랑 불법 건축으로 신고했습니다. 며칠 뒤 공무원, 측량기사, 경찰이 함께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할아버지는 동네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거 봐봐. 서울놈이 시골 노인 재산 뺏어가려고 평생 관리 안 하던 땅을 이제 와서 내놓으라고 왔어. 하며 동정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측량 결과 전원주택은 정확히 제 땅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원칙대로면 철거나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반전이 터졌습니다. 경찰이 할아버지가 제출한 토지 사용 승낙서가 위조된 정황을 포착했고 마을 최고령 할머님이 결정적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저 사람 원래부터 저랬어. 예전에도 남의 땅 노리고 서류 꾸미다가 문제 일으킨 적 있었지.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과거에도 외지인 농지를 같은 수법으로 등쳐먹은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었는데요. 보상금 소식을 미리 듣고 일부러 알박기를 하며 저를 협박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사문서 위조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됐고 그렇게 큰 소리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는데요. 사랑하는 어머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생판 모르는 사기꾼한테 뺏길 뻔했다니 아찔했습니다. 남의 재산을 무단으로 가로채려는 사람은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담장을 허물었더니 제 땅을 쓰고 있던 이웃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 집 담장을 세우려는데 옆집이 건드리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올해 초 경매로 시골집과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집을 고치기 전에 옆집 아주머니가 먼저 찾아왔어요. 새로 집을 짓는다고? 담장이 너무 낡아서 무너지면 위험하니까 새로 쌓으면 좋겠네. 저도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담부터 새로 해드리죠. 기초공사를 하려고 오래된 담을 철거했어요. 그런데 혹시 몰라 경계 측량을 맡겼습니다. 며칠 뒤 측량 기사님이 저를 부르더군요. 사장님, 이 담이 원래 경계가 아닌데요?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측량 결과를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옆집 텃밭 20평 정도가 제 땅이었던 거예요. 감나무며 매실나무까지 전부 제 땅 안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집 일부도 제 땅을 약 10평 정도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좋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측량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싸우자는 게 아니라 서로 좋게 정리하시죠. 그러자 옆집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땅은 네 거 맞다 치자. 그래도 나무는 내 거요. 석축도 내 거고 건드리기만 해봐. 저는 화를 참고 말했어요. 그럼 어르신이 그 땅을 사시는 건 어떠세요? 한참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그래, 이 정도면 사지. 저는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등기 비용은 왜 내가 내? 네가 팔겠다는 거잖아. 아니, 사겠다고 하신 건 어르신이잖아요. 그러자 더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그까지 등기비도 못 내줄 거면 내가 땅을 왜 사냐? 내 나무에 손대지 마. 결국 합의는 깨졌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 땅 안으로 넘어온 나뭇가지와 뿌리는 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제거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무작정 자르면 안 된다고 했어요. 먼저 옆집에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공사해야 하니까 넘어온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역시나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봐. 나무 하나라도 다치면 가만 안 둬. 저는 더 이상 말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협조 요청을 적은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공사를 위해 경계 안으로 넘어온 나뭇가지와 뿌리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한이 지나 다시 찾아갔습니다. 오늘 작업하겠습니다. 옆집은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된다니까? 저는 차분하게 내용 증명 사본을 보여드리며 말했어요. 이미 협조를 요청드렸고 기한도 지났어요. 민법에 따라 경계를 넘은 가지와 뿌리는 필요한 범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행히 작업은 조용히 끝났습니다. 같이 고함을 지르거나 싸웠다면 더 큰 분쟁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같이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법대로 정리하시겠습니까? 상속받은 땅에 갔더니 모르는 사람이 자기 땅처럼 농사짓고 있네요. 농업 경영체를 신청하러 갔다가 저는 처음 듣는 말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남기신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내려가 농사를 지어보려고 농업 경영체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지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땅 일부는 다른 분이 경작하고 있네요. 그 부분은 제외하고 등록 가능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에게 땅을 빌려줬다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직접 밭에 가보니 정말 제 땅을 훌쩍 넘어와서 누군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누군지 몰랐습니다.
전화번호도 이름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농사 짓는 분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장님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내가 끼어들 일은 아니야. 알면서 안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는 수 없이 밭 가장자리에 막대기를 세우고 연락처와 연락을 부탁하는 메모를 붙여놓았습니다. 연락이 없어서 며칠 뒤 다시 가봤습니다. 그런데 막대기가 바닥에 팽개쳐져 있더라고요.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마침 가을 막바지라 수확을 앞둔 작물을 보며 가을 거디 하시라고 그냥 두기로 했어요. 괜히 분쟁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 밭에 다시 나갔더니 그 사람이 또 모종을 심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걸었어요. 거기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쪽은 우리 밭입니다. 그 사람이 흙 묻은 손으로 허리를 펴더니 이러더군요. 내가 여기서 몇 년을 했는데요? 원래 내가 쓰던 자리예요. 원래 자기 자리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측량해보면 되겠네요. 측량이요? 어디 해보세요. 저는 바로 측량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며칠 날 경계 측량 진행합니다. 경찰 입회 아래 진행할 예정이니 심어놓은 작물은 미리 옮겨가십시오. 측량 당일 그 사람이 나와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경계 말뚝이 하나씩 박히고 측량사가 위치를 확인하면서 말했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경계입니다. 말뚝이 꽂힌 자리를 보더니 그 사람 얼굴이 굳어졌어요. 말뚝은 그 사람이 모종 심은 자리 훨씬 안쪽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찍소리 못하고 작물을 말없이 정리했어요. 저는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의 경계만 바로 세웠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참으시겠어요? 밤 좀 가져가라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우리 산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이웃집 트럭이 우리 산에서 내려오는 걸 남편이 목격했습니다. 저는 68입니다. 남편이 퇴직한 뒤 귀농해서 집 뒤 1000평 넘는 뒷산에 밤나무를 심은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마을 분들한테 말했습니다. 올해 많이 열렸으니 필요하시면 가져가셔도 된다고요. 이웃끼리 나눠 먹자는 마음이었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도 뿌듯했죠. 그런데 이상한 낌새가 시작된 건 올해부터였습니다. 산에 올라가 봤더니 밤송이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좋은 건 다 따가고 벌레 먹은 것만 그 자리에 내팽개쳐 놓은 거였습니다. 밟히고 터진 밤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산이 지저분해졌죠. 그리고 알고 보니 옆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제 산 아래에 트럭을 세우고 밤을 자루째 싣고 가는 걸 봤어요. 그걸 온라인에 내다 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허탈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까지 꼬이자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옆집 김 씨가 마을 단체방에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윗집 밤나무산 올해도 개방한다고 합니다. 주말에 같이 가실 분.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남편이 그 글을 보고 말이 없어졌어요. 저는 속에서 열이 올랐고요.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저는 단체방에 직접 글을 썼습니다. 손이 좀 떨렸지만요. 저희가 개방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직접 수확할 예정이에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체방이 조용해지더니 김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니, 작년에 가져가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동네 망신 아닌가요? 뻔뻔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 드린 거고요. 올해는 저희가 씁니다. 그리고 산을 저렇게 어질러 놓은 것도 누가 치울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리고 산 입구에 표지판을 세웠어요. 나무판에 매직으로 또렷하게 썼어요. 사유지입니다. 무단 출입 및 채취 금지. 주말에 올라온 사람들이 그 표지판을 보고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 뒤로는 필요한 사람만 먼저 연락하고 각자 가져간 자리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좋은 마음도 경계가 있어야 오래 간다는 걸요. 여러분, 선을 넘으면 어디까지 참으시겠어요? 공사 시작 일주일 만에 돈을 내라는 황당한 전화가 왔습니다.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공사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직장 때문에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그동안 꿈꿔온 전원주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사고 설계하고 허가받는데도 오래 걸렸어요. 공사 전에 주변에 있는 10집을 돌면서 공사 중 소음이나 불편함에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작은 선물도 드렸고요. 다들 좋으신 분들 같았어요. 드디어 공사가 시작되었고 열흘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이장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공사 전에 마을에 미리 인사를 왔어야 해요. 여기는 토지 보상을 받은 원주민들이 돈을 모아 도시가스도 넣고 마을을 만든 곳이라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마을 기금을 내는 게 관례입니다. 얼만데요? 500만 원입니다.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500만 원이요? 열가구 인사드릴 동안 그 누구도 발전기금 이야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인사드릴 때 다른 분들은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요? 그러자 이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거야 내가 이장이니까 대표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 있다 와서 여기 실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법적으로 꼭 내야 하는 돈인가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장님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안 내면 공사하면서 힘들 수도 있겠죠.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화가 올라왔습니다. 내 땅에 내 돈으로 집 짓는데 돈 뜯기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걱정도 됐습니다. 공사가 3달 이상 남아 있었거든요. 일단 저는 더 알아보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시가스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에게 사정을 설명했더니 뜻밖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마을에서 자체 비용을 모아 배관을 설치한 곳일 수는 있는데요. 새로 들어오는 분은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시설 분담금만 회사에 납부하시면 돼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마을에 발전기금 500만 원을 따로 내야 하는 건가요? 그런 비용은 저희가 안내하거나 징수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집 지을 때 시설 분담금만 내면 되는 거였어요. 발전기금은 법적으로 따져서 안 내도 그만인 거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웃들과 껄끄러운 게 싫다면 금액을 깎아서 협상을 해봐야겠죠. 여러분이라면 발전기금을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따져보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남긴 시골집 서류 한 장 떼어보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받아든 순간 뭔가 이상해서 읽고 또 읽었어요. 아버지는 10년 전 시골집을 한 채 사셨습니다. 조용한 동네에 마당도 있는 집이어서 노후를 보내기 딱 좋다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작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 서류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는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 집은 오래전에 말소됐어야 할 다른 건물 등기 위에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은 분명히 거기 있었고 10년 동안 사셨고 재산세도 매년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정상적인 등기가 안 되는 상태였어요. 게다가 땅 주인은 또 따로 있었고요.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집인 줄 알고 사셨냐고. 그런데 이제 여쭤볼 수가 없으니 그게 제일 답답했어요. 분명 부동산에서 별 문제 없다고 했을 거예요. 싸게 나온 집이라 좋다고만 하셨겠죠. 원망하고 싶어도 원망할 곳이 없었어요. 서류를 다 들고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꼼꼼히 살펴보더니 말해주셨어요. 이런 경우가 오래된 시골집에서 특히 많이 나옵니다. 말소됐어야 할 구 건물 등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물었습니다. 구등기 명의인 상속인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말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락이 안 되거나 거부하면 법원 판결로 가야 해요. 시간이 걸립니다. 몇 달에서 몇 년도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더 걱정되는 건 이 집이 제 이름으로 상속됐는데 팔 수도 없고 거기다 제가 다주택자로 분류될 거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부담이고 처리하려 해도 쉽지 않은 거였어요.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잤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구등기 이해관계인이 갑자기 나타나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도 솔직히 들었어요. 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사셨냐고요. 지금 법무사를 통해 구등기 명의인 상속인을 찾고 있습니다. 연락이 닿아도 쉽게 해결될지 모르겠네요. 시골집 하나 정리하는 게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런 집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랜만에 내려갔다가 눈앞의 광경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가 허락도 없이 이걸 해놨지? 설날에 시골집에 내려갔다가 눈앞의 광경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상속받은 시골집과 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옆집은 맹지라 저희 땅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했습니다. 원래는 먼 친척이 사셨던 집이어서 부모님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친척이 재작년에 그 집을 팔았고 새로 이사온 외지인도 허락을 받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가 보니 그 통행로 옆에 있는 제 땅에 파쇄석이 쫙 깔려 있었어요. 누가 봐도 아예 도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저는 바로 옆집으로 갔습니다. 이 길을 누가 만드신 겁니까? 여긴 제 땅이잖아요. 옆집 주인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비가 오면 질퍽해서 돌 좀 깔았습니다. 왜 그러시죠?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원래 왼쪽 길로 통행만 하도록 허락해드린 건데 오른쪽 땅을 아예 그 집 입구로 만드셨네요? 그러자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보시다시피 왼쪽 길은 좁아서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돌 좀 깔았습니다. 큰 돈 들여 길 만드니 입구가 아주 깔끔하고 좋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의도가 보였습니다. 사실 원래 그 집 옆에는 국유지 도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는 농사를 짓고 있었고 대신 제 땅을 도로처럼 굳혀 계속 쓰려던 겁니다. 네, 허락도 없이 길을 만드셨네요. 원상복구하세요. 파쇄석만 치워주시면 예전처럼 지나가시는 건 막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말은 더 황당했습니다. 이미 길을 다 만들어놨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계속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측량을 신청하고 내용 증명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나도 응하지 않자 파쇄석을 모두 걷어내고 경계 말뚝과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옆집에서는 뒤늦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어디로 다니라는 겁니까? 저는 밭으로 변한 국유지 방향을 조용히 가리켰습니다. 원래 도로 자리였던 밭으로 다니시면 되겠네요. 그 뒤로는 제 땅을 도로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길을 내어줬더니 땅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길을 그냥 두시겠습니까?